국제암연구소에서는 카드뮴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존재와 무관하게 실생활의 수행 능력에 카드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바네치크리닉 대표 원장 이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원자 번호가 48번인 이 물질은 언제나 학창시절에 들어본 적이 있는 이따이 병의 주범입니다. 일본 도마야현의 금속광업소에서 배출한 이 카드뮴 폐수로부터 발생한 대규모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아마 1947년부터 약 30년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뼈가 물러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골절이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일본어로 아파요라는 뜻의 이따이 병이 된 것이죠. 이 카드뮴이 과량 축적되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뼈의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카드뮴이 비타민 D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뼈의 생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의 하나로, 이 작용을 저해하는 카드뮴은 그만큼 인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폐암이라든가 고환암, 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발병과도 관련이 확인되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카드뮴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카드뮴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사실 카드뮴은 지각의 구성 성분으로 토양에서 경작되는 공유의 채소류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그 양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주식이 공유인 경우에는 총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죠. 다행히 최근 식약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일일 카드뮴 섭취량이 10.4 마이크로그램으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준치를 엄격하게 설정해 초과된 곡류라든가 특히 쌀은 정부가 수거하여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년 전에는 낙지와 문어의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굴에도 카드뮴 수치가 높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식품들보다 더 무서운 카드뮴의 주요 오염원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에는 약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담배 한 캐피당 1 내지 2 마이크로그램의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흡연인들이 이런 위험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위험을 무시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기엔 간접 흡연을 통해 타인에게 카드뮴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통한 간접 흡연은 소아 천식과 알레르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유럽 호흡기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제대혈에서 더 높은 카드뮴의 농도가 노출되어 태어난 아기는 소아 천식과 알레르기가 발생될 확률이, 천식은 약 24%, 식품 알레르기는 약 44% 정도 높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카드뮴이 아기 면역 체계의 발달에 방해하고 이것이 어린 시절의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흡연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모유 수유 과정에서 아이에게 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금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아뿐만 아니라 카드뮴은 성인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 의대 예방학 교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70세 남녀 403명을 대상으로 혈중 카드뮴 농도와 인지 기능 및 생활 수행 능력의 관계를 조사했고, 카드뮴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per 데시리터 증가할 때마다 인지 기능 점수가 0.74점씩 감소하고, 아마 이거는 낮을수록 나쁜 것인데 생활 수행 능력은 0.75점씩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병의 존재와 무관하게 실생활의 수행 능력에
카드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패류의 머리나 내장 등 특정 부위를 손하는 사람이나 흡연자, 그리고 흡연자와 동거하는 가족들 모두 카드뮴의 위험성을 알고 이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에 유행하는 디톡스 제품들은 거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중금속 해독의 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고 개인 상태에 맞게 치료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중금속을 줄이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카드뮴이 1급 발암물이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열심히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생활습관 속에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금속 카드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